안녕하세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누구나 이해하시기 쉽게 기업에 대한 정보를 제공해드리고 있는 대기업 김하진 멘토입니다. 오늘 여러분들 콘텐츠를 중앙 같이 한번 좀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이 콘텐츠를 중앙 관련된 직전 영상에서 IR 자료를 제가 좀 중요한 부분만 읊어드리는 시간을 가졌었죠. 자, 24년도 1분기 실적을 우리가 같이 한번 봤었는데 흑자로 전환을 하는 데 실패를 했어요. 그렇지만 다행히도 불행 중 다행히도 적자 폭을 좀 개선을 해주는 이런 모습까지는 우리가 확인했습니다. 자, 그러면서 제가 좀 설명을 드렸던 부분이 이 실적 개선에 대해서 우리가 기대를 하기 위해서는 어떠한 신사업도 좋지만 일단은 하고 있는 사업 잘 해 나가면서 새로운 매출처를 확보하는 게 우선시 되어야 한다. 이런 골자로 제가 말씀을 드렸었는데, 자, 그러한 부분 중에 하나가 바로 지금 아직까진 한한령으로 묶여있는 중국 시장의 진출, 이런 것도 방법이 될 수가 있잖아요. 자, 근데 여러분들, 자, 지금 현재 이 한한령이 또 해제가 될 것이다 라는 이 매년 거론되고 있는 한한령 해제 기대감이 다시금 재차 다시금 불거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마 우리 여러분들께서 이번엔 그럼 과연 진짜일까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많으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도 그런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인데, 자, 어찌되었건 어제 여러분들 26일자로 지금 이제 우리나라 대통령 윤석열 대통령하고 중국에 있는 리창 총리가 한국에 방한을 하면서 이 문화와 법률 개방까지 논의가 되었다는 이슈가 나오고 있죠. 그래서 지금 이제 이러한 부분들 때문에 다시 한번 이 한한령 해제 기대감에 많은 시장 참여자들이 관심을 갖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영상에서는요, 이런 부분들 좀 주요한 골자로 제가 좀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을 가져볼 거고요. 어찌되었건 이 지금 현재 한한령이 이 K 콘텐츠든 K 엔터 산업이든 뭐든 간에 이 산업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보면서 이 포인트에서 우리가 기대를 해볼 수 있는 포인트에 대해서도 설명을 드려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할게요. 우선 지금 현재 여러분들 구글에 한중이라고만 검색을 하셔도 지금 한중 FTA, 외교 이런 기사들이 쏟아지고 있습니다. 반드시 이 시간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어제자로 보도가 됐던 그런 기사들이에요. 자, 여기서 가장 잘 정리가 된 기사를 제가 같이 한번 여러분과 보는 시간을 가져볼게요. 자, 이렇게 놓고 한번 좀 보겠습니다. 한국과 중국 FTA 2단계 협상 재개에 합의를 하면서 문화, 관광, 법률로 개방을 확대를 할 것이다. 이러한 헤드라인의 이슈입니다. 자, 이렇게 쭉 내려다 보시면 이렇게 지금 회의를 진행을 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좀 볼 수가 있고요. 요거는 어제 보시면 26일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 리창 중국 총리와 양자 회동을 했다는 그 사진입니다. 자, 관련된 내용도 같이 한번 좀 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놓고 한번 좀 볼게요. 윤석열 대통령은 26일 리창 중국 국무원 총리와 양자 회담을 갖고 한중 자유무역 협정인 FTA죠, 여러분들. 이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를 했다. 윤 대통령은 이날 용산 대통령실에서 리창 총리와 양자 회담을 갖고 한중 관계 발전 방안 등에 대해 논의를 했는데, 자, 주요한 골자는 여기 나옵니다. 보시면 한중 FTA 2단계 협상을 재개하기로 합의를 했다면서, 자, 합의가 된 겁니다. 합의를 할 것이다. 이게 아니라 합의가 된 거고요. 그간 추진된 이 상품 교역 분야 그리고 시장 개방화를 이제 넘어서서 앞으로 서비스 분야와 또 문화, 또 관광, 법률 등에 이르기까지 개방 교류를 확대하는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자, 이 부분은 아직까지 확정이 된 건 아닙니다.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라고 하니까 이 문화, 관광, 법률 등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요 산업 분야에서 개방 교류를 확대하는 수단으로 일단은 우리 마음 좀 열어놓을게 요 단계인 거예요. 아직까지 확정은 아닙니다. 그래서 이게 만약에 한한령 해제가 확정이 됐으면 아마 콘텐츠 관련된 테마나 영화 콘텐츠죠. 아니면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테마나 아니면 화장품 아니면 관광 요런 테마들 아마 대부분 업종들 아마 상한가에 많이들 갔었을 거예요. 근데 아직까지는 확정이 된 게 아니라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라고 말매집을 한 걸로 미뤄 보았을 때 이제부터 협상 시작이다. 요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오늘 시장에서
오늘의 이 주식장에서 이런 이 K 콘텐츠나 K 엔터테인먼트 관련된 종목들이 주가가 꿈틀꿈틀 움직인 건 여러분 그냥 이 단순히 기대감으로 이렇게 움직인 것이고, 이 기대감의 수준도 이제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라니까 기대감이 지금 현재 그렇게 크진 않아요. 자, 그래서 어찌되었건 요 부분 볼게요. 양국은 13년째 중단이 됐던 한중투자협력위원회를 재개하기로 했다. 이건 확정이죠. 이는 우리나라 산업부와 중국 상무부 간 장관급 협의체로 양국 간 무역 투자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고 또 설명을 하고 있고, 또 주요한 골자가 여기 나오고 있습니다. 한국과 중국은 사회 문화 분야에서도 협력을 강화한다. 한중은 마약, 불법도가, 사기 등 열리는 초국경 범죄 대응 협력을 위해서 양국 경찰기관 간의 협력을 강화하기로 한다. 그래서 뭐 이 주요한 골자는 지금까지 끊겨 있었던 이 대중 요 외교가 지금 다시금 좀 재점화가 되고 있는 그런 시발점에 놓여 있다. 이렇게까지 정리를 드릴 수가 있을 것 같고요. 이런 내용들로 하여금 왜 우리가 이 콘텐츠리 중앙 관련돼서 좀 기대를 할 수밖에 없는지에 대해 설명해 보면, 이 콘텐츠리 중앙의 매출 비중입니다. 여러분 보시면 이 콘텐츠가 아니라 콘텐츠죠. 드라마 제작, 유통, 영화 제작, 투자 배급 등, 그리고 뭐 공간, 영화관, 키즈, 실내 놀이터 뭐 등등등 이렇게 있는데, 우선은 이 콘텐츠 관련된 사업 이 매출 비중이 22년도, 23년도 그리고 24년도 1분기 오면서 64%, 63%, 또 1분기에 49.6%. 그러니까 일단은 거의 과반 정도 해당, 50%에 해당하는 그런 매출 비중을 가지고 있기 때문인데, 자, 다음 보시면요. 지금 현재 우리나라 이 전국 극장 관객 수입니다. 자, 보시면 한국 영화, 외국 영화 할 거 없이 여러분 2019년에서 20년 이렇게 넘어가는 요때를 기점으로 해서 관객 수가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요때도 외국 영화 관객 수 엄청나게 줄었죠. 자, 요 이유가 우리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이 2020년도부터 이 2023년도까지 우리를 힘들게 했던 바로 코로나 때문이죠. 코로나 때문에 19년도와 놓고 비교를 했을 때 여러분 거의 뭐 매출이 박살이 났습니다. 결국에 이 관객 수가 많으면 많을수록 매출 증대 효과가 있는 건 뭐 다들 잘 알고 계시잖아요. 근데 관객 수 자체가 줄게 되면서 이 영화 관련된 콘텐츠 관련된 산업의 매출이 박살이 났다. 자, 그래서 우리 콘텐츠리 중앙과 메가박스 계열사로 있죠. 우리 메가박스의 관객수도 보시면 전국 관객수 대비 메가박스 관객수입니다. 시장 점유율 보시면 시장 점유율이 점점 조금 이렇게 빠지고 있는, 점유율을 상실하는 듯한 모습을 보여주다가 2023년도 기점으로 조금 반등해주는 모습 보여주었거든요. 자, 그러니까 중요한 건 뭐냐면 우리 콘텐츠리 중앙이 좀 어느 정도의 경쟁력을 확보를 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매출처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새로운 매출처가 필요한데, 결국에 우리나라 K 콘텐츠를 소비하는 국가가 늘어나면 늘어날수록 매출처가 확대되는 효과가 있겠죠. 자, 근데 지금까지 이 중국의 한한령 때문에 이렇게 놓고 보시면 한한령이 딱 떨어지고 나서부터 이 빨간색 표 보시면 됩니다. 중하권 중국 쪽에서 이렇게 그래도 올라오고 있는 추세에서 한한령이 딱 떨어지고 나서부터 이렇게 수출의 추이가 다시 꼬꾸라지고 있는 그림을 2020년도까지 보여주었어요. 자, 근데 가장 최근까지 이렇게 놓고 보시면요, 거의 뭐 최근 8년 동안 중국 내 한국산 콘텐츠 유통 추이와 뭐 주요 사건 이렇게 보시면 이렇게 이 빨간 색깔이 중국 3대 OTT에서 방영된 한국산 드라마 작품 수고요. 중국의 국산 게임 판호 발급수, 뭐 어찌되었건 이때까지는 그래도 소비가 좀 줄곧 있었지만, 자, 요때죠. 한국 사드 배치 결정이 딱 되고 나서부터 한한령이 동시에 딱 시행이 되었고 거의 이 유통 추이 보시면 바닥까지 그냥 찍었습니다. 근데 너무나 웃긴 게, 이 문재인 정부가 출범을 하면서부터 이제 친중 정책을 많이 펼쳤죠. 그때까지 꿈틀거리지도 않던 여러 추이가 윤석열 정부가 출범을 하고 나서부터 좀 꿈틀거리기 시작했다는 게 조금은 정치적으로 일단은 좀 웃긴 포인트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자, 어찌되었건 간에 왜 이 중국 시장이 중요하냐면요, K 콘텐츠 수출 기업들은 2023년 현재 K 콘텐츠를 어떻게 수출하고 있나를 놓고 보시면 미국이 가장 큰 비중을 차지를 하고 있고, 그 다음이 여러분 중국이에요. 그 다음 일본인데, 원래는 중국 쪽 시장이 미국 쪽보다 더 컸습니다. 근데 한한령이 시행이 되고 나서부터 여러분들 다들 잘 알고 계시는 우리나라 대한거나 BTS가 미국 시장 개척에 성공을 했죠. 자, 그때부터 기점으로 해가지고 이 미국 시장 쪽 파이가 커졌다. 근데 원래 이 파이로 봤을 때
1등 시장은 바로 중국이었다. 그렇기 때문에 한한령 해제가 너무나 중요할 수 있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고, 2021년도 기준으로 해서 시장 크기 및 국가별 점유율을 보시면 미국이 이제는 1등으로 올라왔죠. 근데 지금 이제 한한령 때문에 이 두 번째 캐파가 큰 중국 시장을 우리가 공략을 못하고 있다는 건 너무나 안타까울 수 없고, 이거 자체가 낭비가 될 수 있단 말입니다. 자, 근데 이렇게 미국 다음으로 이제 큰 중국 시장이 한한령이 해제가 되면 그만큼 우리 콘텐츠리 중앙뿐만 아니라 여러분들 굉장히 다양한 K 콘텐츠 종목들이 많죠. K 엔터 업종들도 있고, 자, 그런 부분들로 하여금 우리가 이 기대를 할 수 있다. 중국 쪽 시장이 뚫리면 이쪽에서 매출이 발생할 거고요. 요 매출이 결국엔 실적에 반영이 되면서 이 기업적 밸류에이션 가치가 증대를 할 것이고, 밸류에이션이 증대를 하면 그런 영향들이 고스란히 주가에도 영향을 주는 굉장히 중요한 요소이기 때문에 우리가 좀 이렇게 기대를 해볼 수가 있겠다. 이렇게까지만 좀 정리를 드리고요. 오늘 영상에서 우리 콘텐츠리 중앙의 이 차트는 뭐 좀 보지 않겠습니다. 사실 뭐 가장 최근까지도 그다지 좋지 못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 여러분들 그 차트가 궁금하신 부분은 제가 지난번 영상에서 좀 잘 풀어서 설명을 드렸기 때문에 그 부분 참고해 주시면 너무나 감사할 것 같고요. 어찌됐든 오늘 영상의 주요한 골자는 이 K 콘텐츠 산업과 K 엔터테인먼트 산업에 다시 한번 이 재점화가, 새로운 매출처가 어떻게 좀 확대가 될 수 있을까, 요 포인트에 좀 골자를 맞춰서 설명을 드리는 영상이었으니까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의 내용이 여러분께 도움 되셨으면 영상에 좋아요 버튼 한 번씩 부탁드리면서 저는 다음 영상으로 인사드릴게요. 감사합니다.